감마디 맥시멈이 커진다는, 건조 밀도가 커진다는 개념은 뭔가 하면은, 자, 여기에, 여기다 그릴까요? 여기 그리겠습니다. 요런 집안이 있는데, 집안 속의 흙의 한 요소, 엘리먼트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시그마 V라는 수직력이 작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 시그마 H라는 수평력이 작용을 합니다. 이 수평력은 시그마 V에다가 어떤 개수, 토합계수 K를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중응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중의 응력이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는 이 속에 A라는 흙의 요소 속에 이런 지중의 응력이 가만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공학적인 행위를 했을 때 이 응력들은 토합이 되기도 하고 또는 강도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연직 응력을 시그마 V라고 이야기하면은 일축 상태일 경우에 이것을 우리는 시그마 N 노멀이라고 표시해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시그마 N 노멀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깊이가 만약에 Z라면은 이때 흙의 밀도가 감마 T라면은 감마 T에다가 Z를 곱해주면은 요 지점의 연직 응력이 되는 겁니다. 연직 응력. 이것이 흙의 강도 값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 흙의 강도 값은 타오는 또는 S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타오는 C 플러스 시그마 N 탄젠트 파이라고 적을 수가 있다. 이때 C는 점상력이고 시그마 N은 연직 응력입니다. 연직 응력. 이 상태에서는 흙 속에 물하고 관계없이 그냥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 응력에 대해서 전응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응력. 이 시그마는 연직 응력인데 응력 해석의 개념에서 전응력 해석법과 유형력 해석법을 생각을 해보면은 전응력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때 시그마 N은 전응력이다. 자, 이 응력은 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표현상 응력이라고 적어놨는데 개념상은 흙의 전당 강도를 결정하는 값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흙의 전당 강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그마 N 연직 응력이 커져야 됩니다. 연직 응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밀도 값이 커지면 되겠죠. 이 밀도 값. 흙의 밀도 값이 커지면은 이만큼 계속해서 밀도 값이 커지면은 연직 응력이 커지고 전당 강도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 값이 적어도 상대 다짐도 95% 이상 되는 밀도 값은 요 범위 안에 있다. 요게 관리해야 될 함수비 봅니다. 가장 밀도가 큰 곳은 OMC다. 최적 함수비다. 요게 다지입니다. 그래서 이 흙의 어떤 함수 상태, 그 흙에 물에 푹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흙의 함수비가 어느 정도 범위냐, 함수비가 어느 정도 범위냐 따라가지고 시방 기준 이상의 건조 밀도가 확보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다짐이다. 이런 이론을 알고 이제 다짐이 돼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근데 연공기 간극곡선은 어디 있나 하면은 연공기 간극곡선은 이렇게 우측 곡선에 거의 평행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기가 제로인 다짐 곡선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론적인 곡선입니다. 이거는 제가 토질 및 다짐 시간에 여러분들 다짐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요게 다짐이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좀 두어볼까요? 저 쓸 때 쓸지 모르니까. 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자, 그래서 이 실내 다짐 시험은 수학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시험 결과다 말씀드렸죠. 그냥 끝없이 늘어나는 게 아니죠. 함수비 늘어난다 그래서 한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은 오히려 건조 밀도는 떨어집니다. 이때 이 함수비를 최적 함수비다. 건조 밀도가 최대인 함수비를 최적 함수비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흙의 밀도가 가장 크다. 자, 흙의 밀도가 가장 크다는 이야기는 흙속의 지중응력이 가장 크다. 흙속의 지중력이 가장 크면 뭐라 그랬습니까? 전당 강도가 커진다. 이런 뜻이죠.
이때 굴착이나 텃박이 등의 시공 행위를 하기 전에 지중력 상태이고 이 응력은 강도 개념이다. 지중력은 일축 압축으로 봤을 때 연직 응력에 해당이 된다. 시그마 n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도 강도 값이 커진다. 자, 쭉 설명드린 내용을 이렇게 문구로 적어 놓으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허가 전도 강도는 C 플러스 시그마 n 탄젠트 파이로 표시된다. 연적 응력이 커지면은 전당 강도가 커진다. 요게 커지기 위해서는 감마 t가 커야 된다. 흙의 밀도가 커야 된다. 그래서 건조 밀도가 최대치가 시그마 n이 제일 커지고 전당 강도가 커진다. 이런 집안위에 구조물이나 이런 하중을 실어서 시공을 할 때 이 부분의 전당 강도가 크면은 이 땅이 상부 구조물을 받치는 힘을 우리는 지내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지지력. 지지력이 커진다. 그 내용을 쭉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짐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는 이런 다짐을 잘하기 위해서는 현장용으로 하면 다짐발을 잘 받으려면은 다짐도가 96% 이상 잘 나오려면은 다짐 에너지가 커야 된다. 다짐 장비가 좋고 많이 다져줘야 된다.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다지면은 오버 컴팩션, 가다짐이라는 현상이 발생해서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 한도가 있는 겁니다. 다짐이 좋다니까 뭐 계속해서 다지면 흙은 부서지고 어떻습니까? 함수비가 가행되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다짐 에너지도 적정한 다짐 에너지 한도까지만 다져야 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까? 음식을 먹는데 하루 3끼 먹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기밥 하나 하고 뭐 반찬 한 끼를 먹는데 욕심을 내가지고 어떻습니까? 공기밥이 5그릇을 먹었다. 우리 속에서 5그릇 다 못 받아주죠. 설사가 난다든가 배탈이 난다든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밥의 양은 밥 한 그릇이다. 10그릇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똑같습니다. 너무 크면 오히려 가다짐이 된다. 이런 내용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내 다짐 결과이다는 시험 결과다. 수학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시험 결과다. 즉 다짐의 대상이 되는 흙은 집안 속에 물이 너무 가득하지 않는 흙, 뭐 연약 집안이나 이런 거는 다짐이 안 되죠. 질퍽질퍽한데 다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미를 시켜야 됩니다. 연약 집안 개량을 해야 되고, 다짐이라는 이야기는 흙이 함수비 상태이다 하더라도 물이 질퍽질퍽하지 않는 거, 강국수와는 크게 관계없는 거, 요게 다짐이다.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공기를 빼주는 작업이 다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밀에 대해서 한번 보죠. 물로 완전히 포화된 흙이나 100% 점토일 때 흙의 전당 강도는 S는 CU, 이때 CU는 비배수 전당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토 및 토질 시간에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안밀 시험을 할 때 또는 삼축 압축 시험을 할 때 유효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비안밀 비배수, 뭐 CD 시험, 안밀 배수 시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U 시험도 있겠죠. 안밀 비배수. 이러면서 강극수압을 측정하면 뭐 CU 바가 되고 뭐 이런 시험들이 있는데, 이것은 현장의 흙의 어떤 강극수의 상태라든가 연약 상태에 따라 가지고 흙 속의 물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시험실에서 시험을 할 때, 삼축 압축 시험을 할 때 이렇게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시험을 하는 것이 삼축 압축 시험입니다. 그럴 때 이런 시험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 CU는 비배수 전당 강도다. 이런 거. 비안밀 비배수. 의 값이다. 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연직 성분과 관계된 시그마 탄젠트 파이가 제로가 된다. 우선 전당 강도 식을 하나 써보겠습니다. 자, S는 또는 타우라고 쓰기도 하죠. C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U 탄젠트 파이 이렇게 씁니다. 이때 시그마 마이너스 U는 시그마 대시라고 이야기하죠. 유효한 응력이다. 유효 연직 응력이다. 그래서 이거는 유효
연직 응력이다. 자, 요것은 시그마 마이너스 U다. 이때 시그마는 뭡니까? 요거는 전응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응력.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게 전단 강도 식입니다. 여기에서 점착력은 CU라고 이렇게 존재를 했고, 비비서 전단 강도. 강국수압이 엄청 크다, 흑속이다. 그래서 이 값이 제로가 되었다. 시그마 다시가 제로가 됐다. 그래서 요때 요 시그마 다시 요거는 뭡니까? 연직 응력이죠. 유효 연직 응력. 그래서 연직 성분과 관계된 시그마 n 탄젠트 파이. 요게 제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은 요거만 있다. 이런 상태의 흙일 경우에는 압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항부 하중이 질리면은 압축 현상이 일어나면서 서서히 물이 빠지면서 압밀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순수한 점토의 전단 강도 그림,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순수한 점토의 전단 강도 그림은 요게 시그마 n이라면은 요게 뭐 전단 강도 또는 전단 응력이라면은 모 응력으로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때 전단 강도 식의 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평 직선이죠. 자, 그래서 타워는 결국은 요 절편값이 C 값, 점착력 값이니까 C가 된다. 요게 순수한 점토일 때, 그 다음에 순수한 모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모가 응용원이라면은 이 전단 강도 식은 이렇게 원점을 통과하죠. 요 C값이 제로죠.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식은, 이 직선의 식은, 자, 타워는 C값이 제로가 되니까 시그마 n 탄젠트 파이라는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일반 흙에서 점착력도 있고 연직 성분이 있다. 그러면은 일반 흙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겠죠. 요 절편이 C값이죠. 요 강도식 타워는 C 플러스 시그마 n 탄젠트 파이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흙이라도 물로 100% 포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식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이런 형태로 변해버립니다. 100% 포화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어떤 식을 갖는데 물로 완전히 포화되어 버리면은 이러한 형태로 된다. 물로 완전히 포화되었다는 얘기는 그 흙이 배수가 되지 않는 비배수 상태다. 그래서 그때의 점착력을 우리는 CU, 비배수 전단 강도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정도만 아시고 갑시다.